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행하면 정희주 씨, 우리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0년이 밝았네요. 2021년이 밝았습니다. 아, 예, 2021년이 밝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됐는데, 네. 저는 또 한 달에 한 번 뵙기 때문에 또 새해가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 여행 크리에이터, 로컬 여행 크리에이터의 실물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친근하고 옆집에서 볼 것만 같은 그런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네.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큰남, 네, 정희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여행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지금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주변에서는 볼 수 없어서 그 여행지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거기를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집에서 지역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 전통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통주. 예, 지역 전통주 여행 또 흥미롭겠어요. 또 그 전에 지금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는 데가 어디예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웃 동네 담양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네. 이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의 예술문화 부흥을 위하여 카페 공간 외에도 전시회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 풍화 아세안의 빛이란 주제로 키네틱 미디어 전시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키네틱 미디어라고 하면 움직이는 작품, 모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세안의 빛은 풍등의 빛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곳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풍등 자체의 색깔이 영롱한 것도 있는데 이게 키네틱 미디어의 작품이구나라는 걸 너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 풍등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움직여요. 네. 높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네, 거예요? 위아래로. 근데 이게 이야. 동양풍의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너무 예쁘다. 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몽환적이겠어요. 네, 요즘 해외여행이 정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풍등이 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꼭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우선 예약 유선으로 문의를 꼭 하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도 되는지 혹시 방역 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방문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확인 후에 방문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사진 보니까 제가 또 인싸로서 네. 이 사진 속에 그 풍경에 들어가서 사진을 꼭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는 지역 특산주라고 하셨죠. 네, 요즘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 힘들고 또 여행은 가고 싶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지역 특산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각 지역에는 특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뭐 고흥의 유자가 됐다든지 광의 매실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처럼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역 특산물로 뭐 주목받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좋고 맛있으니까 뭐 그러게요. 그럴 텐데 대표적일 텐데 그게 전통주와 이제 결합이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당연히 뭐 시너지가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가서 먹어야 될지 아니면 배달이 될지 요즘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술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일반 주류는 주세법상으로 배송이 안 돼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들은 대부분 배송이 가능한, 즉 집에서 드실 수 있는 지역 전통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통주 혹은 지역 특산주는 우리나라 전통주를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통신 판매업 허가, 즉 인터넷으로 주문 판매가 가능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송유라 아나운서는 그 전통주 하면 딱 떠오르는 주종이 있으실까요? 전통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가장 흔히 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전통주는 막걸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막걸리도 지역 전통 특산품 이름 따서 만든 거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막걸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혹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술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그것도 막걸리 아니에요?
소주를 많이. 소주. 네, 소주. 근데 소주 해야지 또 이게 맛이 살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 분들은 소주를 많이 떠올린다고 해요. 그만큼 전통주의 발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막걸리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 동네에도 전통주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특산물을 활용한 막걸리 지역 특산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 동네 술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전통주는 어떤 술입니까? 네, 순천에서 나간성 부근에서 인생 이모작에 나선 아버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막걸리가 있는데요. 순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음식이 맛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뭐 전라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 맑아서 라는 물이 말이 좋아서? 물이 네, 좋아서? 물 물이 상태가? 좋아서. 네, 물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순천의 술은 이러한 맑은 물이 주 재료입니다. 이 빈말이 아니라 이 막걸리에는 쌀, 누룩, 안반수 세 가지 재료만으로 빚는 점이 특별한데요. 네. 또 이 막걸리는 도수가 12도예요. 좀 막걸리가 센 거 아닌가요? 12도라고요? 네, 일반적인 막걸리가 한 5에서 6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나간 막걸리는 이제 한 12도 정도인데 이게 또 특별하게 청주와 탁주의 사이를 오고 가는 오묘한 맛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게 재료가 세 가지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깊이가 있는 듯한 맛을 느낄 수 있겠고요. 또 특별한 점 바로 토굴에서 발효한다는 점입니다. 사진 속에 저게 토굴인가요? 네. 신기하네요. 네, 아까 이 분들은 전통의 방식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참 와닿았던 말이 술은 여유가 담겨야 가장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네네. 솔직히 저는 참 재밌었던 게 그 지역 전통주를 생산하는 나이대가 다양해요. 뭐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계시는데 아버님들은 여유가 술에 담겨야 된다 말씀하시고 20대 분들은 우리 트렌디함이 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정말 이게 나이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것도 참 신기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쌀, 누룩, 물, 그러니까 안반수 이렇게 세 가지만 단순하게 딱 들어갔는데 맛이 좋다라는 건 정말 그 술을 빚는 분들의 정성과 시간이 맞아요.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술을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고흥 아까 말씀드린 유자 말씀드렸었잖아요. 고흥의 유자 막걸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흥의 피양조장은 2대에 걸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유자를 활용해서 막걸리를 만든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달콤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우리 동네보다 서울에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네, 요즘에 이태원이랑 홍대 쪽에. 맞아. 막걸리 전문점들이 워낙에 많이 생겨서 네, 전국 맞아요. 각지에 있는 막걸리를 판매하는 집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흥유자, 우리 동네에 있는 고흥유자 막걸리도 서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우리 동네에서도 꼭 이것을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유자 막걸리의 특별한 점이 무언가 단맛을 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맛을 강제하지 않았다? 네,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달다는 거예요? 안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참 무슨 말이지 했는데 먹어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네. 맛이던가요? 이게 달진 않아요. 안 달진 달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단 거라는 근데 건가요? 또 달아요. 무슨 뭐예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참 미묘한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말이 드셔보시면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2대에 걸쳐서 유자 맛이 잘 표현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하지 않는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딱 적당하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적당하다라는 말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안 먹어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표현을 아니에요. 못할 정도로 너무 맛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맛봐야겠네요. 네, 고흥을 여행하신 분들이 고흥이 볼매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볼수록 매력적인 도시라고 해서 볼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이 막걸리도 아마 이 볼매를 좀 담은 그런 유자 막걸리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볼매 고흥 유자 막걸리 점점 더 궁금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적당한 맛 저도 한번 꼭 적당한 맛.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술 또 있나요? 네, 이 외에도 광양, 우리 매실을 담은 막걸리가 또 있고요. 또 순천에는 월등에서 나는 복숭아를 사용해서 맥주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는 막걸리도 제조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양에 있는 곳도 있고
매실을 이용한 막걸리도 있고 이렇게 순천 맥주, 복숭아 맥주. 예, 이렇게 네. 월 복숭아 맥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황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네, 황칠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옛날부터 중요한 나무, 그 몸에 굉장히 건강한 나무였다고 해요. 숙취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특별한 막걸리들을 개발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지역 전통주가 굉장히 많다는 게 저도 이번에 참 깜짝 놀랐고요. 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진심이 묻어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우리 여행 가기도 어렵지만 그 와인이 유명한 이유가 그 산지에 있는 특성을 담아서 그 유명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있는 특산주들도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테마 여행 많이 떠나실 텐데 못 가니까 댁에서라도 이렇게 전통주 테마 여행 한 번씩 떠나보시면 좋을 것 좋네요. 같은데 하나씩 맛있다고 다 맛보시면 또 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적당한 음주를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희주 씨와는 또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